봄날 오후 병원 복도를 지나던 할머니 이순자의 발걸음이 멈춘다. 산부인과 앞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에 마음이 두근거린다. 그날은 첫 손주가 세상에 나온 날이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와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머니, 안아보실래요? 간호사가 작고 연약한 아기를 조심스럽게 건네준다. 할머니의 팔에 안긴 손주는 갓 태어난 장미꽃처럼 붉고 작았다. 작은 손가락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는 순간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다. 이 작은 것이 우리 집 왕자구나. 할머니는 속삭이듯 말하며 손주의 볼에 살며시 입을 맞췄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할머니의 마음은 계속 둥둥 떠 있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쁨은 처음이었다.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과는 또 다른, 더욱 깊고 따뜻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까지 손주의 작은 얼굴을 그리며 행복한 상상에 잠겼다. 며칠 후 퇴원한 며느리와 손주가 집에 왔다. 할머니는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 민정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니야, 우리 왕자 때문에 즐거웠어. 할머니는 싱글벙글 웃으며 손주를 다시 한번 품에 안았다. 손주 준호가 처음 웃어준 날도 기억에 생생하다. 할머니가 까꿍하며 장난을 치자 준호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에는 꽃이 피었다. 아이고, 우리 준호가 할머니 알아보네. 할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손주 자랑을 늘어놓았고 지갑 속에는 준호의 사진이 가득했다. 그 시절 할머니의 하루는 준호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준호가 잘 잤는지 확인하고 작은 옷가지들을 정성스럽게 빨았다. 분유를 탈 때도 기저귀를 갈 때도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준호가 울면 할머니도 마음이 아팠고 준호가 웃으면 할머니도 덩달아 기뻤다. 노후에 이런 기쁨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 할머니는 종종 생각했다. 혼자 지내며 외로웠던 시간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다고. 준호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손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의미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이유, 하루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였다. 할머니는 준호를 보며 꿈을 꾸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이는 상상. 그 모든 꿈들이 현실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때의 할머니에게 세상은 온통 장밋빛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준호와의 시간들은 무한히 아름다워 보였다.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다. 할머니는 경험 많은 어른으로서 며느리 민정을 도와주려 노력했고 민정도 시어머니의 도움에 감사해했다. 그러나 준호가 자라면서 작은 의견 차이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어머니, 준호한테 꿀물 주시면 안 돼요. 요즘은 돌전에 꿀을 먹이지 않거든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살짝 당황했다. 내가 너희 아빠도 꿀물로 키웠는데 별일 없었어. 하지만 요즘 육아법은 달라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다. 준호에게 젖병을 물리려 하면 젖꼭지 소독했어요? 라는 질문이 따라왔고 준호를 안으려 하면 손 씻으셨어요? 라는 말이 나왔다. 할머니는 자신이 더럽거나 부주의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 서운했다. 얘가 밤에 자꾸 우는 것 같은데 배고픈 게 아닐까? 분유를 좀 더 진하게 타보자. 할머니의 제안에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분유 농도는 정해져 있어요. 너무 진하면 아이 신장에 무리가 가요. 그럼 이유식은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소아과에서 6개월부터 하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육아 경험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40년 전에 아들을 키울 때는 4개월부터 이유식을 시작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틀렸다고 하니 당황스러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닌가?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정도 처지가 어려웠다. 직장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시어머니의 도움은 고마웠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육아 서적과 온라인 카페에서 배운 최신 육아법을 적용하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준호 재우실 때 엎드려 재우지 마세요. 영아돌 연사증후군 위험이 있어요. 그런 병이 어디 있어? 애들은 원래 엎드려 재워야 푹 자는 거야. 할머니의 대답에 민정은 답답했다. 아무리 설명해도 할머니는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려 했다. 말투에서도 차이가 났다. 할머니는 우리 준호 우리 왕자라고 부르며 준호를 과도하게 아꼈고 민정은 그것이 아이를 버릇없게 만들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 어머니, 너무 안아주시면 아이가 안기는 버릇이 생겨요. 안기는 게 어때서? 사랑받고 자라야지.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작은 갈등들이 누적되었다. 서로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들이 오해로 변해갔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민정은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생각했다. 둘 다 준호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표현하는 방식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준호가 돌이 지나면서 할머니가 손주를 보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전에는 주말마다 준호네 가족이 할머니 집에 놀러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다. 민정은 요즘 준호가 바빠서요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준호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대요. 할머니가 전화로 물어보면 민정은 네, 잘 지내요라고 짧게 대답했다. 예전처럼 준호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려주지 않았다. 밥은 잘 먹고, 네. 감기는 안 걸렸고, 괜찮아요. 대화는 금세 끝났다. 할머니는 준호의 성장을 놓치고 있었다. 첫 걸음마, 첫말, 첫 생일잔치까지는 함께했지만 그 이후의 소중한 순간들은 모두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가끔 아들이 보내주는 준호 사진을 보며 많이 컸네라고 혼잣말을 했다. 화면 속 준호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다. 동네 할머니들과 만나면 손주 자랑이 화제였다. 우리 손녀가 어제 할머니 그림을 그려줬어. 우리 손자는 태권도를 시작했다네.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라렸다. 자랑할 준호 이야기가 없었다. 우리 준호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준호네 집에 전화했다. 준호 목소리 좀 들어보려고. 민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지금 낮잠 자고 있어서요. 나중에 깨우면 전화드릴게요라고 했다. 그러나 그 전화는 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혹시 정말 준호가 자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핑계였던 건지 의심스러웠다. 명절에도 분위기가 어색했다. 준호는 할머니를 어색해했다. 예전처럼 할머니 품에 달려들지 않고 엄마 뒤에 숨었다. 준호야, 할머니야. 기억나지? 할머니가 다가가면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정은 할머니 잘 안 봐서 낯설어 해요라고 설명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준호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시시하게 여겨졌다. 할머니가 직접 떠서 만든 모자와 장갑을 선물하자 준호는 잠깐 보고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민정은 고마워요, 어머니라고 했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았다. 할머니는 내가 만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가장 힘든 건 준호가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할 때였다. 이분이 누구실까? 민정이 물으면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할머니야라고 알려줘도 준호는 별 반응이 없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준호에게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 슬펐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 분명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 했는데 오히려 민정에게는 부담이었던 모양이다. 그래도 준호만큼은 할머니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불확실해 보였다. 운명의 그날은 준호의 두 번째 생일날이었다.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미역국과 생일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기다렸다. 그런데 준호네 가족이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어쩐지 차가웠다. 민정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어머니, 오늘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정의 첫 마디였다. 할머니는 당황했다. 벌써? 아직 생일상도 차리지 않았는데. 준호가 피곤해서요. 집에서 조용히 쉬게 해주려고요. 준호는 멀쩡해 보였는데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미역국이라도 먹고 가자. 새벽부터 끓인 거야. 할머니의 간청에 민정은 시계를 쳐다봤다. 정말 시간이 없어요. 30분만, 응. 할머니가 다시 부탁하자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힘들어요. 그 말이 방아쇠였다. 힘들다고. 내가 뭘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항상 간섭하시잖아요. 준호 키우는 건 저희가 할게요. 민정도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어? 도와준 것뿐인데. 도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스트레스예요. 민정의 목소리도 커졌다. 뭐든지 옛날 방식으로 하시려 하고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으세요. 그럼 내 경험은 다 틀린 거야? 나도 애 키워봤어. 할머니는 억울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육아법도 바뀌었고 시대도 바뀌었다고요. 시대가 바뀌면 할머니 마음도 바뀌어야 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엄마와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하는 모습에 울음을 터뜨렸다. 봐요, 애가 우잖아요. 민정이 준호를 안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자고 했잖아. 할머니도 준호가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민정의 태도가 더 화나게 만들었다. 내가 언제 시끄럽게 했어? 어머니, 정말 이제 그만해요. 저희는 이제 어머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민정의 차가운 말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앞으로 준호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내 손주 보지 말라는 소리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비통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정은 준호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다. 민정아. 할머니가 불렀지만 민정은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적막해졌다.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성껏 차려놓은 생일상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준비했던 생일 케이크도 선물도 모두 의미를 잃었다.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단지 손주를 사랑하고 돌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아들도 아내 편을 들었다. 엄마, 좀 이해해 주세요. 민정이도 힘들어해요. 할머니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등졌다는 생각에 더욱 서러웠다. 갈등이 터진 후 석 달이 지났지만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벽은 더욱 높아져만 갔다. 할머니는 아들을 통해서도 준호 소식을 듣기 어려워졌다. 아들은 요즘 바빠서라고 둘러댔지만 할머니는 민정이 아들에게 압력을 넣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준호의 두 번째 생일이 지나고 첫 번째 어린이날이 왔다.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어린이날 행사를 보며 준호 생각에 잠겼다. 다른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와 놀이공원에 가고 선물도 사주고 있을 텐데 자신은 준호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 처지였다. 우리 준호도 어린이날 선물 받았을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준비해둔 장난감을 바라봤다.
준호가 좋아할 만한 자동차 장난감이었는데 이제는 전해줄 방법이 없었다. 할머니는 그 장난감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어린이 용품 코너를 지나칠 수가 없었다. 예쁜 옷들, 재미있어 보이는 장난감들을 보면 자동으로 준호가 좋아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준호에게 사줄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동네 할머니들과의 만남도 고역이 되었다. 요즘 손자 어떻게 지내? 어린이집 잘 다녀? 같은 질문들에 할머니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잘 지내는 것 같아라고 둘러대기 일쑤였다. 다른 할머니들의 손자 자랑을 들으면서도 웃어야 하는 자신이 초라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더욱 외로웠다. 준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다. 준호가 처음 할매라고 불렀던 날, 함께 공원에서 놀았던 날,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었던 날들. 그 소중했던 추억들이 이제는 그리움으로만 남았다. 할머니는 준호의 사진이 가득한 앨범을 자주 펼쳐봤다. 갓난아기였던 준호부터 돌잔치까지의 사진들을 보며 이때가 참 좋았지라고 중얼거렸다. 사진 속 준호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고 할머니도 행복해 보였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밤에는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준호가 아플 때는 안전한지, 잘 먹고 있는지, 할머니 생각은 하는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끔은 꿈에서 준호를 만나기도 했다. 꿈속의 준호는 할머니를 향해 달려와 할매 하고 불렀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현실의 적막함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도 잃어갔다. 이웃들은 요즘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다며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만 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자신도 놀랄 정도로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다른 아이들을 볼 때였다. 공원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는 그 자리를 피했다. 준호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우리 준호도 저만큼 컸겠네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의 일상은 그리움과 후회로 가득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할머니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만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분히 지나간 일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자연스럽게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문득 민정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다. 첫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을까.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들이 민정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험을 살려 도움을 주려 했는데 민정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젊은 엄마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할 만했다. 할머니는 그동안의 대화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다. 요즘 육아법은 달라요라고 말하는 민정에게 내 경험이 틀렸다는 거야? 라고 되받아친 일들. 그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민정도 할 말이 있었을 것이다. 동네에서 만나는 다른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 젊은 엄마들은 정말 많은 것을 공부하며 아이를 키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육아서적을 읽고 소아과 의사와 상담도 한다. 예전처럼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민정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텐데. 할머니는 며느리의 노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직장맘으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터이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조언이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 할머니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이 너무 준호만 생각했다는 것이다. 민정의 감정이나 입장은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다.
우리 준호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준호의 엄마인 민정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써봤다. 민정아, 미안하다. 나는 좋은 할머니가 되려고 했는데 좋은 시어머니는 되지 못했구나. 펜을 들고 쓰는 글씨가 떨렸다.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야 솔직해질 수 있었다. 할머니는 며느리와 비슷한 처지였던 자신의 젊은 시절도 떠올렸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순간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들. 그때는 시어머니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서로 다른 세대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 같았다. 내가 민정이 나이였을 때는 어떠했지?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봤다. 첫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의 조언을 받을 때의 복잡한 감정들.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부담스러웠던 마음. 자신만의 방식을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 민정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준호에 대한 사랑도 다시 생각해봤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지만 그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었나 싶었다. 너무 소유욕이 강했던 것은 아닐까. 준호는 할머니만의 손주가 아니라 민정과 아들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준호는 계속 자라고 있었고 할머니와의 추억도 점점 잊혀져 갈 것이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준호에게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해가 밝은 어느 날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이나 번호를 누르다가 끊기를 반복한 끝에 용기를 냈다.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정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차갑게 대하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다. 여보세요? 민정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다. 민정아, 나야. 할머니야. 아, 어머니. 민정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정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전화기 너머로 민정이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다. 어머니. 민정의 목소리도 작아졌다. 나도 너무 화만 냈지. 내 입장을 생각해보지 못했어. 첫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나까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부담스러웠을 거야. 할머니는 그동안 준비해둔 말들을 천천히 꺼냈다. 민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도 좋은 마음에서 도와주시려 한 거였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나 봐요. 아니야, 내 마음도 이해해. 요즘 엄마들은 정말 공부 많이 하면서 아이 키우더라고. 나도 배워야겠어. 그래도 어머니 경험도 소중해요. 제가 너무 무시한 것 같아서. 민정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나갔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했다. 준호는 어떻게 지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컸어요. 요즘 말도 제법 하고 걸음도 잘 걸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할머니 얘기도 가끔 해요. 할매는 어디 갔지? 하면서요. 할머니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한번 볼 수 있을까? 할머니가 간절히 물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천천히 시작해봐요라고 답했다. 할머니는 기뻤지만 조급해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고마워, 민정아. 이번에는 정말 조심할게. 며칠 후 할머니와 민정은 공원에서 만났다.
준호는 처음에 할머니를 낯설어 했지만 할머니가 가져온 풍선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준호를 과도하게 안으려 하지 않고 거리를 두며 지켜봤다. 민정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할매. 준호가 드디어 할머니를 향해 달려왔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우리 준호, 할머니 기억나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손을 잡았다. 민정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정이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서로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뭔가 부담스러우면 말씀드릴게요. 그래, 나도 너무 나서지 않을게.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줄게. 할머니도 약속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준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민정과의 대화도 따뜻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할머니와 민정, 그리고 준호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민정의 육아 방식을 존중했고 민정도 할머니의 경험을 소중히 여겼다. 준호는 이제 4살이 되어 제법 말도 잘하고 할머니를 기억했다. 할매, 오늘 뭐 가져왔어? 할머니를 만나면 늘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봤다. 할머니는 준호가 좋아할 만한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지만 민정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준호 데리고 놀러 갈까요? 민정이 먼저 제안할 때도 있었다. 할머니는 기뻤지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내가 괜찮으면이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서로에게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만남을 이어갔다. 할머니는 이제 준호와 함께 있을 때도 예전과 달랐다. 무작정 안아주거나 과자를 많이 주려 하지 않았다. 민정이 정한 규칙들을 존중했고 준호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때도 엄마한테 물어보자라고 말했다. 민정은 그런 할머니의 변화를 고맙게 생각했다.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갔을 때의 일이었다. 민정은 혼자 병원에 가려 했지만 할머니가 내가 도와줄까? 하고 제안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으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답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준호를 달래주고 민정이 의사와 상담하는 동안 옆에서 조용히 도왔다. 어머니 덕분에 많이 도움됐어요. 민정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당연한 거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할머니의 대답에 민정은 따뜻함을 느꼈다. 이제는 정말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겼다. 준호의 어린이집 발표회에도 할머니가 초대받았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준호를 보며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놓쳤던 시간들이 아쉬웠지만 이렇게라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민정은 할머니 옆에 앉아 준호의 모습을 함께 지켜봤다. 어머니, 다음 달에 준호 생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민정이 할머니에게 의견을 물었다. 내가 정하는 대로 하자. 나는 너희가 하는 거 도와줄게. 할머니는 주도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정은 어머니 의견도 듣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준호 생일날 세 세대가 함께 모여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할머니가 만든 미역국과 민정이 주문한 케이크가 함께 상에 올랐다. 준호는 할머니와 엄마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촛불을 끄며 준호가 소원을 빌었다. 할매랑 엄마랑 아빠랑 계속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와 민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다. 진정한 화해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할머니는 알았다. 가족이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때로는 갈등도 있고 오해도 생기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고집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준호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할매, 사랑해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준호를 꼭 안으며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준호야라고 답했다. 그 옆에서 민정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가족의 모습이었다.